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이 토픽 17번 급여 지급과 원천 징수.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주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토픽 벌써 이제 16번까지 갔는데 잘 하고 계시죠? 현금 들어오고 나가는 거, 예금 증가 감소, 예입과 인출, 그리고 뭐 있지? 상품 사고 팔고, 또 뭐 계약금 주고받고, 돈 빌려주고 빌리고, 어음을 발행하거나 어음을 받고, 또 뭐 있었지? 뭐 그런 거였죠? 자, 이번 시간은 급여 지급과 원천 징수인데, 원천 징수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회사 다니시는 분, 만약에 내가 월급이 500이야. 근데 실제 내 손에 쥐는 건 500이 아니죠. 세금 떼고 뭐 떼고 흔히 말하는 4대 보험 이런 거 떼잖아요. 건강보험료 떼고 뭐 떼고 뭐 떼고 하죠. 나 500이 아닌디? 아, 죄송해요. 내가 500씩은 다 받는 줄 알고. 저는 얼마 받냐고요? 아, 묻지 마세요. 넘어가요. 아, 창피하다. 어쨌든 여기 4대 보험 같은 거 떼는 거를 회사에서 원천 징수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월급 주면서 떼고 주는 거. 근데 문제는 회사가 그걸 떼먹어요? 아니죠. 여러분 월급 주면서 만약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런 걸 만약에 10만 원 떼었다. 그럼 회사에서도 10만 원 보태서 20만 원을 내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월급에서 뗀 거는 회사로 볼 때는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세무서에 내고 건강보험공단에 내고 국민연금공단에 내는 겁니다. 그때까지 잠시 맡아두는 거죠. 맡아두는 거지. 맡아두는 걸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기억납니까? 자, 처음 들어보신 분은 지금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일단은 문제 읽어볼게요. 주박봉. 박봄이 아니고 박봉이에요. 박봉. 이름을 잘 지어야 돼. 난 부자야. 나 부자. 이렇게 좀 짓고 이름 우리 부모님 이름 좀 그렇게 짓지. 아니 나 재벌로 이렇게 져줬으면 좋을 텐데 맨날 생계를 걱정하고 이게 못 먹게 생겼잖아요. 그죠? 여러분께서 못 쓰는 돈 있으면 저한테 버리세요. 주지 말고 버리세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진짜. 넘어가요. 그 다음에 급여인데 이달분 급여 월급 한 달 연봉이 아니고 급여 300만 원 중 세금 소득세, 근데 소득세 말고도 원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어요.를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해 지급했다. 제가 지금 보자마자 그냥 키워드를 딱딱딱 체크하는데 여러분도 그냥 얘기 안 해도 보이죠? 아닌가? 제가 너무 빨리 했나? 넘어가요. 어쨌든 급여 딱 보는 순간 이거 비용이잖아요. 비용 발생 차변입니다. 급여 금액은 300만 원. 그리고 사성금에는 가운데 사성금은 차변 대변 구분 표시 이제 익숙해졌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세금을 떼고 줬잖아요. 이때 이 세금을 떼는 거 이걸 이때 쓰는 말이 바로 예수금입니다. 믿습니다. 그분 예수금이 아니고 세금을 떼서 맡아둘 때 쓰는 말이 예수금이에요. 자, 이거 오늘 처음 들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예수금을 익히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지금 회계 배우는 사람들은 이때 쓰는 말이 예수금이구나 라고 익혀두시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나갔다. 나머지는 27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차변 대변 합계는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 수도 없이 차변이 300이면 대변도 300을 만들어야 됩니다.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예수금. 이거 오늘 처음 들은 분 있잖아요. 예수금 기억하세요? 예수금. 예수라는 글자 그대로 하면 맡아뒀다. 맡아두었다 이 뜻이에요. 믿습니다. 그분 아니고 예수금. 저는 다 믿어요. 예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알라신도 믿고 다 믿어요. 그냥. 네, 다 믿는데 믿음이 넘어가요. 네. 자, 그다음에 종업원 거부감이래. 거부감? 넌 참 거부감이 들어. 그 거부감인가? 아니 무슨 암자인가? 거부감? 아니 바위 덩어리인가? 모르겠어요. 넌 거부감이 들어. 우리 이런 맞춤법 이런 거. 모를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진짜 이 상식적인 건 맞추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좀 다른 얘기인데 혹시 요즘 그 캠핑이나 아니면 비박 아니면 저기 산에 등산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밥 특히 겨울에 추울 때 이럴 때 아니면 라면 최고잖아 아마 이런 거 할 때 산에 가서 라면 먹는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자, 근데 요즘에 비화식이라고 해서 불로 뭐 저기 버너 가지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기 발열제 팩이 있어서 거기다 물만 부면은 화학작용으로 열이 생겨서 뭐 데펴 먹거나 라면 끓여 먹을 수 있거든요. 누가 그 영상 올렸는데 댓글에 냅다. 이런 몰상식한 사람 같으라고 산에서 불을 피우냐 뭐 잘났다고 그리고 신고해야지 이런 무식한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긴 거죠. 모를 수는 있지. 그 사람이 비화식 이런 거 있다는 걸 모를 수는 있지만 냅다 욕부터 갈기는 것 좀 문제가 있죠. 거기다 예를 들어서 아니 산에서 불 피우는 거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만 했으면 훌륭하지. 그럼 댓글로 이건 불 피우는 게 아닙니다. 불 안 나요.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냅다 욕부터 때려 박어.
그리고 댓글 썼죠. 이건 불 피우는 게 아니다. 그분이 댓글 올렸죠. 근데 그다음 답이 없어. 날라간 거죠. 런 한 거지. 거기다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거 인격적으로 괜찮아. 모를 수는 있으니까 몰랐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우리는 공부고 더더군다나 우리는 돈을 만지는 직업이에요. 회사의 돈을 관리하는 직업이 회계에 그러다 보니까 회계나 세무, 세금이 걸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 사소한 실수가 사소한 게 아니라 사실 엄청난 겁니다. 미친 엑스들 많죠. 산에 가서 담배 피는 미친 엑스들. 그래서 지금 이제 봄철에 불 전국에 수백 군데가 불났잖아요. 그 미친 엑스들은 담배 피고 막 차 타고 가다 밖으로 버려서 불났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뭐 축구장 몇십 개 크기가 불나고 뭐 저 헬기 뜬 것도 보고 그랬어요. 저 아는 사람 거기 집에 갔는데 헬기가 막 두 대가 난리가 나 계속 잔불 처리하는데도 이런 미친 엑스들 많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런 사소한 거 하나가 엄청난 결과가 생기고 우리는 더더군다나 돈을 만지는 직업이니까 너 실수에 관대하면 안 돼요. 냉정해야 돼. 그래서 실수를 안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기초 때부터 자꾸 정확하게 익혀두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다음 이달분 급여 똑같네. 급여 중에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뺀 금액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키워드 보입니까? 키워드 아까랑 똑같죠? 일단 급여 지급한 거고, 그죠? 그다음 소득세나 건보료, 소득세하고 건보료를 차감했대. 소득세와 건보료를 차감했대. 원천징수한 거죠? 그 나머지는 보통예금 줬다. 그럼 분계 끝났지 뭐. 일단 아까랑 똑같아. 일단 급여가 총 얼마냐? 400이네. 400. 거기서 국민연금이 됐든 소득세가 됐든 건보료가 됐든 떼고 주는 거, 이 떼놓는 거, 맡아두는 거. 회사로 볼 때는 그 얘기 나왔나? 회계 처리는 회사가 하잖아요. 회사에서 종업원에게 월급을 주면서 떼는 거죠. 맡아두는 거지. 그 부채입니다. 왜 부채냐? 나중에 세무서에 갖다 내야 돼. 건강보험관리공단 갖다 내야 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갖다 내야 돼. 그때까지 잠시 맡아둔 거예요. 맡아뒀다 갖다 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부채입니다. 부채. 그래서 대변이에요. 합쳐서 얼마야? 6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나갔죠. 보통예금. 자, 돈 나가는 거 대변. 이게 익숙하죠 이제? 돈 나가면 대변.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익숙하지요? 쉽죠? 자, 됐죠. 넘어갑니다. 이 분계 형식 1, 2번 이 분계 형식 앞으로 여러분 진짜 많이 만날 겁니다. 특히 전산회계 배우게 되면 더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이달분 급여 중에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에 이체했다. 딱 봐도 보이죠? 더 설명 안 해도 보이죠? 그죠? 이달분 급여할 때 급여, 키워드는 급여, 또 세금과 4대 보험료를 차감했대. 나머지는 보통예금 줬대. 분계 안 써도 알겠네. 그죠? 분계 안 써도 알만하죠? 자, 차변의 급여 이제 자동으로 되겠다. 500만원. 그리고 세금 떼고 이럴 때 쓰는 말이 무엇이라고라? 예수금. 자, 오늘 처음 배운 사람은 예수금이 이제 입에 잘 안 붙겠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익혀두면 돼. 이럴 때 쓰는 말이 예수금이고, 예수금은 부채다. 왜? 나중에 갖다 내야 되니까. 그럼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요즘 월급을 현금으로 안 주잖아요. 네? 저 옛날 사람이라 옛날에는 현금 봉투에 담아서 현금으로 줬어요. 저보다 더 옛날 사람도 있지만 저도 옛날 사람. 처음에는 예전에는 월급 봉투로 받았어. 그때는 왜 아버지들이 어깨 힘들어갈 때 이제 월급날 봉투 딱 던져주니까. 요즘은 계좌로 쑥 들어가고 용돈 받았어. 용돈 좀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요즘 남자들이 참 불쌍해요. 그죠? 넘어가. 지가 벌어놓고 지가 용돈 받아 쓰고 힘들어. 그죠? 물론 같이 써야 되지만 예전에는 봉투 가지고 오니까 봉투 딱 주는 이런 맛이 있는데 봉투 주는 맛이 없어. 예전에 저기 더 잘 나가는 왜 입시학원이나 고시계 쪽에 잘 나가는 강사들은 월급날 되면 쇼핑백, 비닐 쇼핑백 있죠. 거기다 돈을 받았다나 뭐래나. 저는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10,000원짜리 한 장을 뭐 봉투에 넣을 수는 있지만 거기다 담아서 그냥 이런 적도 있었대. 옛날에는 봉투로 막.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 옛날에 현금 장사할 때는 자루에다 담아가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다 카드, 계좌이체. 길가에서 떡볶이 먹어도 계좌이체하고 이러니까 현금 만지기가 힘들어. 그죠?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 현금은 없어요. 다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런 거야. 그다음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였던 소득세와 보험료 원천징수액 50만 원 현금 납부했다. 자, 여기서 키워드 보입니까? 원천징수 하였었던 것이기, 원천징수 하였던 것이기. 이런 말 할 때 머릿속에는 예수금이 떠올라야지. 그죠? 원천징수 하였던 하는 순간 머릿속에 예수금. 이거 대변에 있었었어 떠올라야죠. 근데 오늘 그 돈을 이제 현금 갖다 낸 거죠, 이제.
이것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이럴 수도 있고요. 자, 이건 뭐 현금이나 보통예금은 문제 따라 하면 되잖아요. 문제에 만약에 보통예금 돼 있다 그럼 예금 쓰면 보통예금 쓰면 되는 거지. 자, 일단 중요한 건 대변에 있던 예수금이 이제 차변에 와서 없어진다는 거죠. 여기서는 금액이 50만 원이라고 그랬고 대변에 현금 냈으면 현금, 예금에서 이 계좌 이체에 있으면 예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왜? 뭐 했었지? 어디 갔니? 아니 이게 아니라 어디 있었지? 갑자기 또 어디 갔니? 줄 어디 갔대요? 줄 어디 갔대? 어디 갔어? 삽입 갑자기 어디 갔니? 왜 안 보여? 이거 아니고 넘어가요. 뭐 할랬더니 참 넘어가요. 어쨌든 예수금이 대변에 있다가 차변에 와서 없어진다는 이 과정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변에 있던 예수금이 차변에 와서 없어진다. 없애줄 때 역분계 기억나요? 자, 부채는 대변에 있었는데 없애줄 땐 차변. 갖다 냈으니까 이제 갖다 내야 될 의무, 부채는 대변. 근데 갖다 냈으니까 이제 부채가 사라집니다. 차변 없어지는 거죠. 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넘어갑니다. 이 근처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안 보일까요? 넘어가. 여기 있나? 넘어가요. 자, 그다음 이제 그러고 보니까 여기 끝났네. 아, 이건 너무나 이거는 단순한 내용이다. 급여 지급과 원천 징수는 단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런 형태로 계속 나옵니다. 이것도 숫자만 바꾸면 문제 10개도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소득세와 보험료 할 수도 있고 소득세와 국민연금 할 수도 있고 소득세와 건강보험 이게 건보료겠지. 근데 흔히 말하는 4대 보험이면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나오죠. 어쨌든 예수금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급여 지급할 때 예수금, 그리고 예수금이 계속 대변이죠. 대변에 예수금 나오다가 납부했다 그럴 땐 차변에서 없어진다는 거. 어쨌든 예수금이라는 단어를 처음 배우신 분이 있잖아요. 맡아둔 거. 회사 입장에서는 월급에서 떼서 맡아두는 걸 부채로 기록합니다. 왜? 갖다 내야 되니까. 갖다 낼 의무가 있으니까 부채라는 거. 그래서 이번 토픽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급여 지급과 원천 징수는 일단 여기서 주제가 달라지니까 자르겠습니다. 짧게도 해야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